우리 경제 지금 삼구 때문에 힘든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대신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세계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 상황들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의 고용시장, 일자리 시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어떻게 보면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식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 이제 고용도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33만 6천 명이나 늘어나서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경기가 안 식네. 그럼 이제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의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가져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연준의 목표치에 안 들어왔으니까 미국 연준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예, 뭐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정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왜 높은 금리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은 미국 고용 시장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 때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멕시코 쪽에 장벽을 막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신규 취업자,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상당 부분이 히스패닉, 그러니까 이민자로부터 채워지는데 트럼프 때부터 공급이 차단됐고, 또 바이든 들어서는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의 그 대통령 될 때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대선 공약이 뭐였냐면 그거를 좀 풀겠다는 거였는데 바이든도 안 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바이든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새롭게 시작된 정책이 뭐냐면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나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점점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없다. 이런 게 계속 미국 고용 시장의 강세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수준으로 그냥 둬도 되겠구나 또는 이제 더 올려도 되겠구나 이랬는데 지금 이제 FOMC가 2번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2번 중에 1번은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었고 9월 FOMC는 한번 쉬어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동결을 했고요. 그럼 11월하고 12월에 올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FOMC는 지금 한 80% 정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12월은 그거보다 낮지만 한 66% 정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미국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시장금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즉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 시장금리를 바탕으로 미국 가계나 기업이 움직이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냥 사상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최근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미국 연준이 굳이 금리를 더 안 올리더라도 미국 시장금리가 높으니까 경기를 좀 다운시키는 좀 최근에 어떤 뭐랄까 오버슈팅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역할을 미국 국채 금리가 하고 있다는 시장의 생각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서 11월과 12월에 어쩌면 이 연준이 동결을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현재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 정도인데요. 올해 2차례 남은 FOMC 회의를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이번 주일 걸로 목요일쯤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가 새롭게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떨어질 걸로 상승률 자체는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8월 달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이 좀 급등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고 이제 그렇다면 미국 9월 소비자 물가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으로 유가가 또 급등했죠. 사실상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생각지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이제 더 지금 방정식이 복잡해졌는데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뭐 동결, 뭐 인상, 인하, 동결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인상보단 그나마 그래도 동결이 나은 거죠. 그렇죠. 예, 동결하면 우리 지금 사실 우리 채권 금리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 시장에 좀 그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좀 안정화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결하는 게 훨씬 난데, 근데 미국이 동결하나 금리를 인상하나 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계속 동결로 갈 겁니다. 상당히 좀 우리 금융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랄까 딜레마에 좀 빠져 있어요. 네. 네.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이 확 늘 수도 있고 또 금리를 올리자니 똑같은 이유로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소비나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안 될 가능성. 그래서 당분간은 좀 동결하면서 우리는 좀 그 시장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계속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또 하마스 충돌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또 영향도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달갑지 않습니다. OECD 한 34개국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의존도가 제일 높아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다 보면 이제 똑같은 국가를 이제 기업 단위로 봤을 때 석유를 많이 쓰는 국가가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비용이 늘거나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유가하고는 정말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게 전혀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어쨌건 이제 첫날 벌써 4.3%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충돌이 뭐 조기에 끝난다는 이게 보장이 없고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요 이게 무력 충돌이 점점 더 격화돼서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의 분쟁에서 끝난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는 국가는 아니죠. 뭐 두 지역이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네. 또 과거의 중동 쪽의 어떤 분쟁을 보면 뭐 이전에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산유국들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산유국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반 이스라엘 집단 간의 무력 분쟁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영향은 이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양국 해서 1,100명 사망자만 네.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기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페르시아만 부근에 산유국들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이죠. 네. 이란이 어떤 영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 주변에 산유국들이 원유를 생산하는 게 거의 상당 부분 일로 빠져나가는데 네.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옛날에 이제 우리 오일 쇼크 났을 때처럼 네.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오일 쇼크 때 우리가 유가가 4배가 뛰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상당히 좀 뭐 세계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경제가 뭐 한 번에 또 뭐랄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됩니다. 오일 쇼크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70년대. 한 번 있었고 네. 또 이제 70년대 후반과 1980년에 걸쳐서 네.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이제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그 걸프전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습니까? 걸프전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때는 큰 영향은 없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예, 뭐 그때는 조용조용히 넘어갔었고 네. 그때는 또 이제 산유국들이 전부 참여한 건 아니고 사실 걸프전이라는 건 이라크하고 이제 미국 그리고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끝났고 사실 뭐 쿠웨이트는 좀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만 이라크는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의 전쟁은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 4.8%를 찍었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제일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국 국채도 뭐 몇 개월물도 있고 2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는데 10년물이거든요. 예. 10년물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연준이 상당 기간 지금의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시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신흥국들의 어떤 그 채권 시장의 금리가 여기에 상당히 좀 연관성이 높아요. 네. 네. 이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것도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상당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국채 금리가 뭐 오늘은 조금 내렸다고 하던데 선물 가격인가요? 이건 뭐 거의 그 중동의 영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영향보다는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동의 어떤 전쟁이 우려가 되면 유가라든가 이렇게 오를 거고, 그럼 미국의 물가가 오를 거고, 그러면 미국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앞에서 이제 언급했는데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네. 실업률은 전달하고 똑같습니다. 3.8%. 그러니까 미국이 평균적인 좀 경제가 좋을 때 실업률을 한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높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안 올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렇게 질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 것 같지 않다. 임금 상승률은 생각보다 좀 낮다. 이렇다면 이게 고용 시장이 좀 식어가고 있는 그런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가 떨어지는 국면이 나오고 그럼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은 못 올리거나 좀 더 나간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시각이 시장에 조금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 예. 뭐 국채가 국제 금리가 급등하는 추세기는 하고요.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요동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올랐던 거는 미국 연준의 불확실성, 사실 그 뭐랄까 고금리 기조가 한 내년 여름쯤에는 대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미뤄졌어요. 예. 최근에 9월달에 동결은 했지만 미국 연준이 좀 파월 총재도 그렇고 약간 좀 강경한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발언 때문에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됐던 걸로 생각은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좀 안정화되면서 좀 금융시장이 평화를 찾는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중동 전쟁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똑같은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럼 미연준이 더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환시장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말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달러요. 예.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밖에는 지금 없어요. 유로 지역도 전쟁 때문에 유로화를 선호하지 않고 네. 엔화도 아시다시피 뭐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일하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 달러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지금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3고 중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뭐 중동 사태 때문에 고유가, 고물가 심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환율도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금리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뚫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걱정들도 하시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시중금리, 특히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은 물론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 연준의 불확실성, 뭐 달러화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자금 이동의 가능성이겠지만 우리나라만의 좀 그 고유의 좀 특성이 같이 좀 묻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해 연중 최근에 최저일 때가 7월 18일 1,260원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올랐는데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의 주요국 통화의 달러에 대비 약세율,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면 엔화가 7% 정도 나오고요. 위안화가 한 2%도 안 되고 유로화도 한 7%, 우리나라가 8.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급격하게 뛰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런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벌어지면 달러가 확확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이 입구가 작다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 금리는 사실 최근에 미국 금리의 불확실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네.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출 금리는 은행채, 그러니까 은행이 시장에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그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은행채 금리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는 이게 가뜩이나 이제 채권 시장에 뭐 PF라 그래서 자금 시장도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은행채가 대규모로 공급이 들어가니까 이제 채권 가격은 싸지고 대신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올해 초 작년 연말쯤 한 번 있었어요. 정부가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예대마진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한번 정부가 개입하면서 그게 이제 있었다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정부가 오히려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을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나라만의 좀 유독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그런 원인일 수 있고 이런 추세라면 네, 이런 네. 추세라면 변동금리 기준으로 8%도 한번 갈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는.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답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물가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상승률 자체로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거의 꼭대기라고 보여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9월에 3.7%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4%를 올해 중에 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기존 효과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상승률 자체는 떨어질 텐데 근데 국제 유가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설령 지금 국제 유가가 뛰더라도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게 수입 물가를 거치고 생산자 물가를 거치고 소비자 물가로 가려면 올해 중에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국제 유가가 엄청 뛰더라도 그건 내년 초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3%대 점점 낮아지면서 아마 3%대 초중반 정도로 연말에는 낮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 상황을 주원 실장의 전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